지금부터 2020년 3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임시회의에서 결정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월 간담회에 이어 이번에도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금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주열 총재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한편 금융중개지원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공개시장 운영 대상 증권을 확대하였습니다.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한 바 있는데 이후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각국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 및 이동 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있어서 글로벌 경기 위축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그 영향으로 주가와 시장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고, 한편 그 경기 우려에 대해서 산유국의 감산 합의 무산으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 같은 국내외 금융 경제 여건 변화에 비춰볼 때 국내 성장과 물가의 하방 리스크가 이전보다는 증대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금융시장 불안이 장기간 이어진다고 하면 다시 그 실물 경제로 그 파급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러한 국내외 금융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 위축이 우려되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확대하여 국내 실물 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을 줄이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결정을 함에 있어 금통위는 추경 편성을 통한 재정정책의 확장적 운용, 그리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이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여 거시경제의 하방 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 인하와 함께 대출제도와 공개시장 운영 등 여타 정책 수단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지난 금통위에서 코로나19 피해 업체 지원을 위해서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5조 원 증액한 데 이어 이번에는 동 대출 금리를 0.75%에서 0.25%로 50bp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한국은행 대출 적격 담보 증권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는데 유동성을 앞으로 충분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RP 매입 대상 증권에 산금채 등 특수은행 채권은 물론 일반은행 채권까지 그 모든 은행채를 포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이 통화정책을 보다 완화적으로 운영하게 된 만큼 금융 안정 상황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서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뿐 아니라 정부와 감독기관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
임지원 의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출입기자단 간사단에서 취합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출입기자단 간사 전소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연합뉴스 정소영 기자의 질문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가량 내린다는 예상도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금융위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상황이 금융위기에 준한다고 판단해서 B컷 금리 인하를 단행한 건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공개시장 운영 대상증권 확대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한은이 30조에 가까운 돈을 시중에 풀었는데요. 상황이 나빠질 경우에 비슷한 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대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1%대로 보셨다면은 이 수준이 추경을 감안한 수준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지난번에 이제 저희들이 금통에서 기준금리를 이제 동결할 때 저희들이 경제 전망을 이제 내놓은 바도 있고 또 그 시점에서는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그때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소위 그 코로나19의 그 확산의 그 강도 속도가 저희들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훨씬 또 많은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 그 위축의 그 정도가 당초 예상보다는 크고 또 그것이 세계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그 영향도 상당히 장기화할 것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그 취약 부문, 특히 영세 자영업자라든가 그런 중소기업들이 그 기간 동안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어떤 차입 비용을 좀 가능한 한 큰 폭으로 낮출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보다 이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페드가 한 며칠 사이에 금리를 이제 거의 150bp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제로 금리로 이렇게 아주 상당히 그 빠른 행보를 보였는데, 그리고 또 많은 주요국들의 또 금리 또 인하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국들, 특히 페드의 큰 폭 인하가 또 이게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조금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제공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세 번째 전망 물어보셨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망은 이제 2.1%로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한 3월쯤이 정점이 되고 그 이후로는 약간 진정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정을 했고, 그다음에 그때는 그 코로나19의 확산 정도를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그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 주는 그런 사실 예상 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저희들이 그 당초 전망했던 숫자 보다는 낮아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뭐 당연히 이제 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고, 지금 현재 근데 그 숫자가 구체적으로 얼마냐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전망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크게 뭐 가능하지도 않고 크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코로나 확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언제쯤 진정될 것인가 하는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그 전망이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의 성장 경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수치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도 않고, 그 자체가 현재로서는 가장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난번 봤던 것보다는 그 아래쪽으로 갈 리스크는 훨씬 커졌다, 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죠.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 저희들이 그를 충분히 관리하기 위해서 소위 OMO 대상증권
이번에는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2008년 때도 그렇게 했고 2008년에 한 30조 가까운 돈을 시중에 풀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 규모가 뭐 30조냐 그거하고 비교하는 것은 뭐 그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어떻든 간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가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고 또 조금 좀 뭐 엄하다고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 금융기관의 어떤 금융중개 기능이 별 문제 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신용 경계감이 고조된다든가 해서 그야말로 기업들이나 가게들이 자금 조달하는데 이제 애로를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은 저희들이 좀 방지를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유동성 자체는 저희들이 그것이 뭐 30조든 뭐 몇조든 저희들이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시중 유동성은 어떤 좀 풍부하게 그렇게 유지할 생각입니다. 예, 헤럴드 경제 서경원 기자입니다. 머니투데이 한국은 기자님께서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연준의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낮추면서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높아졌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 신용시장 위험이 얼마나 크다고 평가하고 계신지, 또 시장에서 간과하고 있는 리스크 요인은 없는지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는 통화정책 여력 관련해서 추가로 금리 인하에 나서실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끝으로 주요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유동성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 주식 등 금융시장 전반이 약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미국 신용시장의 위험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 그러는데 뭐 하나 예를 제가 어떤 숫자를 갖고 말씀을 드리죠.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전 세계에서 소위 회사채 시장 규모가 한 10년 동안에 50%를 증가해서 2019년 말 기준으로 보면 그것이 한 10조 달러에 이를 정도로 크게 이제 확대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신용 위험이 이렇게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회사채 스프레드와 소위 CDS 스프레드가 전년 말에 비해서 벌써 2배 이상 그렇게 확대됐습니다. 페드의 적극적인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회사채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진정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좀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저희들이 뭐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뭐 하나 예를 든다면 이제 아까 전체 회사채 시장이 큰 규모로 늘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체 회사채 시장의 한 50%에 해당하는 트리플 B 등급 회사채가 지금은 이제 뭐 투자 적격 등급이지만은 그것이 이제 투기 등급으로 신용 등급이 하락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도를 한다든가 하는 식의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이제 저희들은 뭐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페드의 이제 완화 정책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대대로 갈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통화 정책 여력이 있느냐, 추가로 내출 여력이 있느냐 이제 그 질문인데 아마 그 여력을 말씀하실 때는 아마 실효화를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실효화한 밑으로 내리기는 이제 곤란하니까 그런데 사실상 근데 실효화한이라고 하는 것은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위 우리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의 변화, 특히 또 주요국의
정책 금리의 변화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좀 이렇게 그 뭐랄까 가변적이라고 할까요? 딱 그래서 어떤 한국은행으로서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해서 어떻든 모든 수단을 다 이렇게 망라해서 어떤 적절히 대응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국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는데 왜 채권, 주식 등 그런 금융시장이 약세냐 질문하셨는데 그거는 뭐 제가 직접 답을 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주요국 정부 주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이렇게 계속 불안해야 하는 것은 그 각국의 그 통화 정책만으로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코로나19를 그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인식이 우선 첫 번째 자리 잡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코로나19 이 상황이 좀 조기에 종료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우려가 이제 깔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든 주요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대응 또는 공조는 어떻든 그런 그 시장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는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다음 질문은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블룸버그 엄재현 기자, 네. 로이터 김주현 기자의 질문입니다. 달러 조달 경색 가능성에 대비해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시장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관련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는지 또 체결 필요성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최근 외환 수합 시장에서 달러 조달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쏠림 현상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평가 부탁드립니다.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저희들이 이제 국내 외환 시장이 불안해졌을 때 그 한미 통화 수합이 그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이제 큰 기여를 했습니다. 외환 건전성이 좀 그 낮아질 경우에 그 통화 수합 특히 그 기초 통화 그 미국과의 통화 수합은 상당히 훌륭한 안전판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라든가 필요성은 뭐 저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수합을 뭐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는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더 언급하기는 곤란하고 상당히 유효한 수단이고 그것이 외환 시장이 혹시 불안해졌을 때 그것을 잠재우는 아주 정말 훌륭한 안전판이 된다는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대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합 시장에서 이제 자금 달러 조달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수합 레이트가 급락을 한 것은 우선 미 달러화 자금 시장의 이제 조달 여건이 좀 이전보다 나빠졌고 또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등 대외 차입 여건이 이제 다사악화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 소위 그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이 되고 또 그 기관 투자가들의 단기적인 외화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이런 것이 다 같이 함께 작용을 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렇게 봅니다. 현재 그 국내은행의 외화 자금 사정은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불확실성이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합 시장이라든가 외화 자금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연합이포맥스의 한종환 기자님, 머니투데이 안지훈 기자님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한은의 금리 인하로 환율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외인 자금 유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외환 시장을 안정화시킬 만한 다른 대책이 있는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은행의 경쟁 입찰 방식 수합 거래 등으로 은행의 유동성을 직접 공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질문 주셨고요. 두 번째는 앞의 질문이랑 조금 중복되는 질문 같은데요. 이번 달 들어 연준이 기준금리를 150bp나 인하했고 한은은 오늘 50bp 인하했습니다. 한은 인하에도 연준의 인하폭이 더 커서 한은 기준금리 실효하한도 많이 내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재님께서는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내려왔다고 보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금리 인하로 환율 상승 압력 더 커지지 않느냐. 그럼 또 자금 유출 우려 뭐 여러 가지 좀 관해서 이제 질문하셨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외 금리 차도 물론 영향을 받겠지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국제 금융 시장에서 그 안전 자산 선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할 그런 투자 심리에 상당히 또 거기에 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 연준이 대폭적으로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아까 말한 그런 환율 상승 압력이라든가 자본 유출 뭐 그것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쪽에는 불확실성이 워낙 크고 이것이 또 상황이 또 우리가 본 대로 예상외로 또 흘러갈 가능성을 저희들이 늘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저희들이 하여튼 면밀히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효화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느 한 수차로 이렇게 고정된 것이 아니고 또 제가 기술적으로 또 말씀드린다면 그 실효화의 기준은 뭘로 삼느냐, 뭐 자본 유출 그걸 삼느냐 아니면 소유동성 함정 그런 걸 기준으로 하느냐, 또 금융 안정성까지 같이 고려한 득과 실을 볼 것이냐 하는 그런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마련인데, 이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실효화한이 미국 페드의 금리 그 조정폭만큼 그대로 1대1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페드 금리만 갖고 또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든 간에 페드 금리 인하는 아마 실효한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뭐 사실이지만 그 폭이 뭐 어느 정도냐, 그 폭만큼 내려가느냐, 이것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조선비즈 정원석 기자의 질문입니다. 미국 연준이 오늘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7천억 달러 가량의 양적 완화를 단행했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신용 흐름을 지원하기 위한 폭넓은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채권 시장에서는 시중금리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국채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기준금리와 국채금리 격차가 커지면서 의도하지 않은 소비 위축 등 구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걱정되는데, 추경 등으로 적자 국채 발행이 증가하는 것도 격차 확대의 마찰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은이 국채 매입 등을 단행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지 질문했습니다. 네, 각국의 이제 어떤 금리 수준은 그 해당 국가가 처한 경기라든가 물가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수준이 물론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하여 왔고, 또 근본 기준금리라는 인해서 또 추가 하락 압력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또 정 기자가 또 지적한 바와 같이 추경으로 인해서 이제 국채 발행이 확대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장기 금리를 높이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추경용 국채 발행의 영향이 시장 금리에 지금 현재로서는 일정 부분 좀 선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고채를 이제 분산 발행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또 높아지는 그런 흐름 보일 것 같고,
또 주요국의 완화 정책 기조가 지속될 거라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해 보면 장기 금리 상승의 압력은 또 제한적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고체 금리가 상승하면 저희들이 소위 뭐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커진다든가 하는 뭐 그런 일이 있다면은 저희들은 뭐 곧바로 그야말로 국채 매입을 한다든가 해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국채 매입은 늘 저희들이 하여튼 뭐 늘 갖고 있는 뭐 카드라고 할까요? 그리고 저희들이 시장 상황을 봐서 뭐 이것은 뭐 충분히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그렇게 할 뭐 계획이라고 할 거예요. 의사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지난달 금통위 관련해서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블룸버그의 엄지현 기자님과 중앙데일리 진은수 기자님 함께 한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중국 다음으로 많아서 이미 경기가 약화되고 있던 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재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와서 판단해도 2월 달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그건 적절한 조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2월 27일 날을 했고 우리 확진자 수가 그때 아주 급증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2월 29일 날이 물론 이제 피크를 이뤘고 어쨌든 상당 기간 동안 확진자가 수백 명씩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 내리는 것 이것보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좀 취약 부분에 대한 애로를 덜어주는 미시적인 대책, 선별적인 미시책이 그 당시는 훨씬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만약 그때 금리를 저희들이 만약 금리 인하를 했더라면 그것은 아마 시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을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경기를 볼 때 물론 그때보다도 지금 상황이 더 그 리스크가 높아졌지만 그때도 저희들이 경제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전염병 사례보다도 이번이 더 그 영향이 크고 오래 할 거다 하는 그런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 인식을 금통위가 다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통화 정책의 여력이 이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제로금리까지 못 가는 상황에서는 그 기준금리 조정은 정말 타임리하게 그 시점을 잘 골라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말씀드릴 때 소위 재정정책과의 조화, 정부정책과의 조화도 그때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제 오늘 금리를 인하했지만 그 사이의 과정을 보면 저희들이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확진자 늘어가는 급증세가 지금은 이제 많이 꺾인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른 나라가 주요국이 정책 금리를 이미 이제 조정해서 또 금리 정책 방향이 결정된 시점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2월 달에서부터 지금이 오히려 금리 인하의 효과가 더 잘 나타날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 짚어보시면 아마 그 타이밍은 지금이 훨씬 적기라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두 생각을 할 겁니다. 네, 다음은 로이터 김주현 기자, 노주리 기자, 뉴스원의 장도민 기자, 민정혜 기자의 질문입니다. 네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오늘 임시금통위 관련해서 다른 중앙은행들과의 국제적인 공조하에 이루어진 금리 인하인지 먼저 질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효하한 관련해서 질문이 또 있긴 한데요. 오늘 이제 50bp 인함으로써 시장에서 보는 기준금리 실효하한에 근접했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는데 향후 금리 여력이 얼마나 남았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리 여력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비전통적인 수단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씀 주신 바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 도입할 수 있는 비전통적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린다라고 질문 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지난주를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급격한 시장 변동성이 좀 과하다고 보시는지, 큰 변동성이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중앙은행들과 국제적 공조가 이루어졌는 말씀인데 사실 이제 금리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이건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 뭐 그 직접적으로 그 뭐 협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공조는 없었고 사실상 그런 것은 통화 정책의 성격상 그렇게 그런 식의 직접적인 협의 같은 것은 그렇게 할 사안은 아닙니다.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네 나라 사정에 맞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아마 한 나라보다는 여러 나라, 특히 소위 그 비중이 큰 나라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것이 국제 금융 시장이라든가 다시 여타국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공조라고 해서 뭐 직접적인 그 어떤 대면을 통해서 협의하나 그럴 사안은 아니고 통화 정책은 어디까지나 자구의 사정에 맞춰 하는 게 그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50bp 실환 근접은 제가 아까 답을 했던 것 같아서 그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비전통적 수단은 어떤 것이 있느냐고 왔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뭐 정확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그 충격의 정도, 샥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지금 실물에서 나타나고 있지만은 예를 들면 소비 위축이라든가 제일 큰 게 뭐 소비 위축이죠, 그죠? 그다음에 뭐 생산 차질 이렇게 실무 부분이 나타나지만 이것은 꼭 금융 쪽으로 또 퍼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상황이 엄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어떤 단계별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저희들이 지금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뭐 점검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은 일단 금리와 그다음에 또 유동성 공급을 그 확충 기반을 좀 다지는 의미에서 이제 대상증권도 확대했고 또 취약 부분에 대한 자금이 그 차입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저희들 금리나 조치도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하는 법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현재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때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 또 그렇게 대응해 나갈 거다. 이런 말씀으로 그냥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과하지 않느냐고 하는 건데 지금 사실상 뭐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상 그만큼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방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 코로나19의 확산의 속도와 그 강도가 좀 진정되고 잡히기 전까지는 금융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 불안정성은 지속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두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페드가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며칠 사이에 150bp 내리고 그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좀 상당히 그 등락을 반복하는 그 불안한 증세를 보이는 것은 바로 그런 요인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의 방향을 지금에서 예단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좀 진정되기 전까지는 불안한 양상이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래 어떻든 간에 각국 중앙은행 이런 대응은 그런 불안한 거를 좀 낮추는 그런데 분명히 귀한 건 또 사실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펀더멘탈보다는 그것이 더
그런 앞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의 방향을 가름하기 어려운 것이 이렇게 시장 불안의 그 기저에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그 중앙데일리의 진은수 기자님하고 머니투데이 안지영 기자님이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그 코로나19 사태 전망과 관련해서 지난달 금통위 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3월에 피크를 찍고 완화된다는 가정 하에 금리를 동결하셨는데 이번 달에 인하에 나서신 것은 그런 가정의 어떤 변화가 있으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한 결정이 된 것인지 질문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금리 인하 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제 우려하셨었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한 결정인지는 뭘 염두에 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좀 아까 말한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전제가 바뀌지 않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지난 2월 27일 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저희들이 그 당시 상황은 물론 우리 한국의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좀 집중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쪽에서 잘 이제 통제가 되면은 그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한 3월이 피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봤던 거고요. 근데 이제 3월 들어서면서 이 코로나19의 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는 속도 또 강도라고 할 거예요. 그것이 뭐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빠른 속도로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봤던 글로벌 경제 성장률, 글로벌 경기에 대한 그 우려가 훨씬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 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글로벌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글로벌 경기 침체의 또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아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달 금통위 했을 때보다 또 아까 하방 리스크가 더 커졌다. 더 커진 가장 주된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른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이 이번 금리 결정하는데 어떤 가장 밑바탕이 이제 된 겁니다. 네, 부동산은 저희들이 이것도 그 정책 결정할 적에 늘 고려해야 하는 그런 요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정책금리를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은 가계의 차입 비용을 낮춰주는 쪽으로 그렇게 연결될 거고, 그럼 그것이 그야말로 원론적인 의미에서 주택 수요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택 가격은 잘 아시다시피 이런 금리 요인 외에도 다른 요인이 또 워낙 많이 같이 작용을 합니다.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경기 상황도 그렇고 또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교육 정책도 연결이 된다고 할 정도로 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금리 외에도 많이 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주택의 공급, 수급, 수급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부가 거시건정성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고 아마 그에 대한 정책 의지는 아마 일관성 있게 추진될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글로벌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국내 실물 경기도 상당히 타격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저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가격의 것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리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물론 또 조금 염두에 두는 것은 이제
정말 잘 돼가지고 상황이 잘 진정되고 코로나 그 바이러스 확산세가 진정이 돼서 이제 경제 활동이 정상적인 그런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제 그때는 뭐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은 저희들이 지금 뭐 제대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그 여건을 감안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주택 가격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실물 경기에 미치는 그 충격의 정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특히 이것이 충격이 한 몇 개월 간다고 보면 정말 취약 부문 소위 그 뭐 자영업자 특히 서비스업을 해서 아마 특히 많은데 그런 업자 그런 자영업자라든가 업체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좀 뭐죠 생명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거기에 상당히 좀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매경닷컴의 전종원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의 질문입니다. 총재님께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생산 활동 위축이 금리 인하보다는 선별적인 미시적 정책 수단을 우선 활용해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도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 대한 총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 2월 달에 할 때는 이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시점에서는 우선 그 취약 부문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그게 더 시급하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고 지금도 그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에 우선을 두는 그런 정책이 지금 거기는 상당히 역점을 둬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은 이제 바뀐 게 없습니다. 그게 근데 이번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는 앞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또 정리하면은 지금 그 실물 경기에 대한 충격 그 정도가 이것이 글로벌 팬데믹 현상으로 발전됨에 따라서 충격의 강도는 더 크고 지속 기간이 더 오래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미시적인 대책과 함께 이제는 저희들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도 좀 그런 실질적인 그런 그 좀 대응 능력, 그런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여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금리 그 조정의 효과가 여러 가지 그래서 제약하는 여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건위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금리만으로는 그것을 이렇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뭐 그건 분명합니다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 데 대한 소위 그런 미시적인 대책보다 방역 대책 그걸로 물론 하지만 이제는 통화 정책을 통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을지 그 실질적인 차 비용을 낮춰주는 것이 이렇게 좀 충격이 오래될 거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그래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뉴스원의 장도민 민정희 기자님이 짧게 3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다음 달에 예정된 4월 9일 정례 금통위 개최는 예정도 되는 건지 질문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부 추경 인하 같은 이제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이번 금리 인하로 전망되는 폴리시 믹스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내다보시는지 질문 주셨고요. 끝으로 이거는 이제 미리 앞서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국내외에서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경우에 하느니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대응 방안은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4월 9일 날 예정되는 정례 금통위는 뭐 지금으로서는 예정대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추경 폴리시 믹스가 저희들이 아까 그
지금 이 시점에서는 금리를 내는 것이 지금은 훨씬 타이밍이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이제 경제 심리가 많이 좀 낮아진 또 위축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정부와 또 중앙은행 다 합쳐가지고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뭐 또 기대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예를 들면 그냥 단발적으로 저희 특히 예를 들면 2월 말 같은 경우에 금리가 단발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마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이제 그 추경이 아마 어쩌면 뭐 내일로 아마 예정되는 것 같은데 정부의 추경 확정도 되고 정부나 의회가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를 위한 또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이 시점에서 중앙은행도 좀 적성을 띈다면 아무래도 경제 주체들의 심리, 불안 심리를 좀 완화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아쿠아시 카드는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소위 한은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제가 아까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어떤 카드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소위 타겟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재정이 우선적으로 하고 뭐 한국은행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지만 그거는 그래도 재정의 영역으로 보고 중앙은행이 이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은 어떤 신용 경색이 있다거나 또 그야말로 그 금융시장 내에서 신용 경계함이 고조돼 가지고 금융기관이 금융 중개 기능을 못 한다든가 하는 그렇게 되셔 또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이 낮아진다든가 그것은 또 실물 경기로 또 파급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어떤 그에 대한 대비한 대책을 저희들이 가장 지금 역점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융 시장에서 금융기관의 그런 금융 중개 기능이라든가 기업들의 어떤 자금 조달 여건이 아직은 크게 뭐 훼손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좀 미리 대비를 하게 그러면서 저희 적절히 나서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시중의 이동성을 충분히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의 질문입니다. 전 세계 기준금리 인하 공조에도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일 날 오늘 이제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였고 유럽 증시는 현재 8%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세계 기준금리 인하 공조가 금융시장 안정에 큰 효과가 없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미국 연준의 결정도 한은의 결정에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미국은 코로나19 영향이 뚜렷하게 지표로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제로금리 정책을 쓰기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은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대책 공조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큰 것은 이제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화 정책은 이렇게 보건 위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이제 깔려 있어서 그런 건데 이것이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시적으로 금융시장이 이렇게 흔들리지만은 어떻든 통화 정책은 시차를 두고 이런 어느 정도 불안 심리가 좀 진정이 된다면 통화 정책은 뭐 시차가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실물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이제 기여를 할 거고 무엇보다도 그래도 금융 시장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움직였습니다만 어떻든 통화 당국은 적극적인 의지를 이제 보여줬고 그다음에 또 재정 당국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소위 이것이 그 확산세가 이게 뭐 보건 당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확산세가 좀 그 진정될 거라는 믿음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된다면 또 이제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런 확산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겁니다. 그때 되면 금리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걸로 같이 이렇게 보여지고
연준이 왜 이렇게 심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제로로 갔느냐고 하는 것은 더 깊은 여기 시장에 나타나는 전문가들이 하는 분석 외에 제가 덧붙여서 뭐 더 드릴 말씀은 따로 없습니다. 뭐 다른 또 좀 연준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고려 요인이나 고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장의 일단 평가 뭐 그 이상으로 제가 덧붙일 말은 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서울경제 백주현 기자님 질문 주셨는데요. 지난달 거금 회의 때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고 갑자기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한 배경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총재님이 충분히 답변해 주신 것 같고 조금 긴 호흡으로 상반기 중에 통화 정책의 흐름을 어떻게 좀 생각하고 가져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통화 정책 방향 의결문을 보시면은 저희들이 좀 과거하고는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통화 정책 방향은 의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 어떻든 금융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통화 정책을 어떤 완화적으로 운영해서 거시경제 하방 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이다. 과는 그것이 우리 현재 앞으로의 통화 정책 방향의 어떤 그 앞으로 흐름에 대한 저희들이 그 금통위의 그 스탠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